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미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거대 보험회사 CEO가 총격 살해된 가운데 도주한 총격범에 대한 추가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추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들이닥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밤 10시 반쯤 선발대 10여 명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4일 새벽 0시 30분엔 계엄군 110여 명이 과천청사에 투입됐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과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에도 계엄군이 잇따라 배치됐습니다. 대규모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계엄사령관조차 이유를 몰랐습니다.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계엄군을 총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KBS와의 문자대화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선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선관위 정보관리국을 점거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선관위는 부인했습니다. 서버를 뒤져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요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보고받은 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아무런 별도의 조치는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계엄령 수칙에 의해서 인적 감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엄군의 활동에 대한 여러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진입 목적과 선거 관련 데이터 확보 유무 등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과 전국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이 무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행보가 국민들의 내일을 너무 무섭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8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어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하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려고 한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당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잘못되었다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학가에서도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거부권을 거의 20번 넘게 사용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다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저는 더 이상 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
홍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 곳곳이 동참했습니다.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청년들은 오늘을 살기에 급급합니까? 5년 만에 학생총회를 소집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연세대와 고려대 등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미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각 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당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기둥이라고도 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the ROK, which we think are the foundational pillars of our alliance. 파텔 부대변인은 또 미국이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양국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고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있었던 한국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we're continuing to expect that the Republic of Korea's democratic system and democratic process will prevail.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추진 중이던 한국 방문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총리실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 정권 인수팀 제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 문의가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NBC 방송은 미국 내 불법 이주자에 대한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대상지로는 바하마와 카리브해 섬 지역, 중미 파나마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실제 계획이 시행되면 이주민들이 언어와 문화 등 친숙하지 않은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파나마와 커커스 케이커스 당국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중미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름의 협정을 하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에게 과테말라에 머물며 망명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는 난색을 보였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등 보복 위협에 결국 받아들여 미 텍사스 주에 있던 망명 신청자들이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고 NBC는 보도했습니다. 맨하튼 도심 한복판에서 거대 보험사 CEO가 총격 살해된 가운데 도주한 총격범에 대한 추가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연례 투자자 행사 참석차 호텔 앞에 온 시각은 오전 6시 44분경. 화면 속 걸어가던 톰슨의 등 뒤로 괴한이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겨눕니다. 등과 다리에 최소 한 발씩 맞고 쓰러진 톰슨을 향해 범인은 다시 한번 총구를 겨누는 듯한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표식으로 볼 때 최소 3발, 많게는 6발의 총격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The suspect fled, first on foot, then on an e-bike, and was last seen in Central Park on Center Drive early this morning. 범인과 비슷한 인상착의에 자전거를 탄 남성은 공원 인근에서 2차례 목격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총격 당시 등에 메고 있던 회색 가방이 두 번째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는 소음기 총을 비롯한 범행 도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총격범이 가방을 버렸을 가능성을 두고 센트럴파크 인근 지역을 수색 중입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범행 1시간여 전쯤인 오전 5시경 범행 장소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호스텔에서 찍힌 건데 사진 속 남성의 옷차림이 용의자와 유사합니다. 특히 이 남성은 호스텔에 체크인했을 당시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번 총격을 피해자를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탄환 탄피에서 용의자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3개의 탄피에 유성펜으로 적힌 단어는 각각 영어로 deny, defend, depose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 motive in the killing has not yet been identified, but the words may refer to a strategy used by insurance companies to deny coverage to patients. 다시 말해 문구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비판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 delay, deny, defend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의 청구를 지연시키고 거부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방어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용의자는 숨진 피해자가 이끌던 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거나 회사 정책에 분노나 반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그 밖에 총격 현장 근처 골목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선불 휴대전화와 물병도 찾았습니다. 증거로 확보된 물품에선 지문이 확보됐고 현재 DNA 감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식당업주가 자신의 업소 앞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메트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안티오크시 밀크립 빌리지 쇼핑센터 내에서 치킨 식당 핫스터프를 운영하던 39세 한인 주화랑 씨가 청소년들의 차량 간 총격전에 휘말려 피격 사망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씨는 식당을 나와 자신의 복스바겐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고 그 총격으로 차량이 급가속하며 1300 블럭벨 로드에 위치한 치과 사무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치과 사무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슈빌 한인회에 따르면 주 씨는 몇 년 전 내슈빌로 이주해 치킨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아내와 2살과 4살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내슈빌 현장을 방문했던 성명환 애틀란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용의자 모두 미성년자들이며 이들 때문에 발생한 총격으로 주하랑 씨가 안타깝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성인 범죄자로 기소하기 위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슈빌 한인회는 고인의 안타까운 사고로 이 세상에 남겨진 어린 자녀와 아내를 위해 장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인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주 씨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17세 쌍둥이 형제를 기소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인 마르코스 레이바 에르난데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는 AR 스타일 소총을 이용해 다른 차량 탑승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 씨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10시 44분 캘리포니아주 북부 훔볼트 카운티 연안의 작은 도시에서 서쪽으로 6.2마일 떨어진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깊이는 약 6.2마일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국립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현재 쓰나미 경보는 해제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USC가 가족 방문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등 유학생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USC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2일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나 고국 방문을 계획 중인 F1 학생 비자 또는 제1 인턴 비자를 소유한 해외 유학생들에게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USC는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학일인 1월 13일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조언했습니다. USC는 또 로스쿨 이민 클리닉에서 LA 국제공항 등 공항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USC는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학생들은 권고 내용을 소홀히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USC에는 한인을 포함해 17,000여 명의 유학생이 있어 총 학생 수 4명 중 1명이 유학생에 해당합니다. 연말을 맞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에 위치한 주상 복합상가 건물에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건물 벽과 문이 부서졌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200 놀스 호바트 블루버드에서도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한 대가 통제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가로등과 부딪힌 이후 건물과 충돌했으며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6시간 만에 LA 한인타운에서 2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2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찾으러 나갔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지난 월요일 오후 5시쯤 지역 주민인 64살 엘리자베스 폴라드가 피츠버그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유니티 타운십에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폴라드의 친척으로부터 911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5살 손녀가 폴라드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라드는 고양이를 찾으러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차 주변에 이전에 없던 30피트 깊이의 싱크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폴라드가 싱크홀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한 결과 그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외에는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폴라드가 싱크홀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신하지만 수색 작업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싱크홀 내 산소 수치가 낮아 생명의 흔적은 없지만 기적적인 구조를 위해 주변에 대형 구멍을 뚫는 등 당국은 폴라드 구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LA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57만 6,800여 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0만 8,100여 건보다 4% 늘어난 것입니다. 주차 위반 티켓 중 거리 청소 기간 주차한 차량의 티켓 발부가 40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주차 미터기 시간 만료가 약 21만 건, 주차 금지 구역인 레드존 주차가 약 2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위반 벌금 액수는 LA 지역은 거리 청소 시간 위반의 경우 $73, 주차 미터기 시간 만료는 $63, 레드존은 $93가 부과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363로 납부 기간이 연체되면 벌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한편 크로스타운은 LA 지역 중 주차 티켓 발부가 많은 지역으로 LA 한인타운이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저가용품 체인점 달러트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달러트리는 실적 발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수입품의 관세 부과로
일부 제품의 크기가 바뀌거나 너무 비싸면 매장에서 뺄 수 있고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트리는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뱅크 캐피털마켓은 달러트리가 매출의 40%를 수입 상품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국산은 60%, 모든 수입품에는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달러트리는 관세가 발효되면 공급처를 다른 국가로 바꿀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관세 대응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달러트리를 찾는 중저소득층 고객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갑을 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드론들이 의료 헬리콥터의 이송을 방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에서 미확인 드론이 의료 헬리콥터의 이송을 방해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드론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FBI는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화요일 한 의료 헬리콥터가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이송하려 했으나 드론이 착륙 지역을 방해해 이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주 동안 중부 뉴저지에서 지속적으로 드론이 목격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드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배드민스터 골프장 근처 라리탄 강 인근에서 자주 포착되었으며 한 주민은 5대의 드론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드론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비행 제한을 발표했으며 제한은 12월 26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드론의 이상 비행에 대한 보고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으며 FBI는 공중의 안전을 고려해 임시 비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FBI는 목격자들에게 고해상도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 드론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